차수 축소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,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델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간단한 모델로 쓰겠다 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을 굉장히 배터리로 예를 들자면은 배터리 안에 있는 요 알갱이 하나하나까지 다 모델링을 해서 이 모델을 구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뭐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정보만 필요하면은 단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전기 회로만으로도 이제 배터리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에서의 이제 복잡도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이제 복잡도가 높은 그런 정교한 모델을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라고 하고, 이 복잡도가 낮은 그런 좀 단순한 모델을 이제 로우 피델리티 모델이라고 하는데, 이런 적절한 이제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랑 로우 피델리티 모델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좀 그 이 전체를 이렇게 3D로 모델링하지 않고 적절히 섞어서 좀 모델링을 해서 모델의 그런 부담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접근법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,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또 이제 모델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문제겠죠.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, 얘는 이제 기존의 이런 FEM 모델 같은 해석 모델을 우리가, 걔는 이제 어 물리 기반 모델이라고 한다면은, 왜냐면은 이제 그 해석의 방식 자체가 그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자연 현상을 모델링한 지배 방정식,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지배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, 그 지배 방정식을 풀므로써 이제 이런 결과를 얻는 거니까 걔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죠. 근데 이런 물리 모델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고, 음, 어, 저 모델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로 바꿔보자 라고 한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학습하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,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달라진 그 인풋 조건에 따라서 아웃풋을 우리가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빠르니까 그 기존에 있는 물리 모델을 이 머신러닝 모델로 대체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디지털 트윈에서 원하는 그런 실시간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여기에 이제 가져와 쓰는 그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, 이 딥러닝 모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, 일단은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신뢰성이 낮다는 겁니다. 이 신뢰성이 낮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, 사실은 이제 그 인공지능 이런 거 소개하는, 자기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거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 가보면은 정확도가 뭐 98%다, 99%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98%, 99%면 이제 신뢰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, 그건 이제 어느 분야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. 예를 들면은 공장에 내가 이 모델을 쓰려고 한다. 그러면 공장에서는 100% 정확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분량을 99%의 뭐 정확도로 잡아낸다. 100개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공장 수율이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그렇게 이제 큰 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신뢰성이 이제 훨씬 높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어, 이, 이 AI 기반의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모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, 그러면 최소한 이 모델이 결과를 줄 때 그 얘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웃풋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아웃풋이 얘는 맞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틀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. 얘는 왜냐면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게, 아,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랐느냐,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한
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래드캠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. 얘는 만약에 내가 얘를 기차로 판단을 했다면은 어디를 보고 기차로 판단을 한 것이냐 그런 이제 증거를 일종의 증거를 대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얘가 얘는 기차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놓고 나는 얘를 기차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의 기준이 만약에 이런 전봇대 같은 데 가 있다.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알 테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모델이 잘못 판단을 했을 때 걸러낼 수가 있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기반 모델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거를 이 디지털 트윈의 모델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할 때 얘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어, 요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음, 이제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에 이 딥러닝 모델,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모델이냐 하면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삽하는 모델이죠. 인터폴레이션 하는 모델이죠.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걔를 이제 내삽을 해서 이 데이터들 간의 연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내삽 모델이다 보니까 이 내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,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얻는 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어, 강아지, 뭐 고양이 이런 걸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다. 그런 거는 사실 이미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을 대체를 한다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한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 한번 해석하는데 막 10시간씩 걸리면은 10시간의 데이터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충족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방식이 어, 뭐냐면은 이제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을 모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데이터에 이제 내삽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를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에 얼마나 가까우냐 내 지금 그래프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 파트를 요 내 실제 모델이랑 내 모델이랑 데이터가 떨어진 요 거리를 이제 로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요 내 모델과 데이터 사이의 요 차이를 어떤 페널티로 로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FEM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어떤 지배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지배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지배 방정식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제 얘가 좋은 모델이다, 나쁜 모델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. 그래서 얘는 뭐 뒤에는 이제 몇 가지 과정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. 이 과정들은 이제 어 뭐 생략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얘는 최초의 이 거버닝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고 어떤 물리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어서 좋다.
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런 요쪽도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